자, 어제 그려놓은 대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그리는 작업을 했었고요. 자, 그럼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소재의 크기는 일단은 밑에 보시면은 105, 105에 35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두께가 25인데 35로 준 이유는 윗면을 제거를 할 때 한 1~2mm만 제거를 하고 바닥 부위를 무는 부위를 한 5mm 정도를 물리게 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바닥 부분을 다 작업을 하고 돌려 물려서 제거하는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재 치수로 일단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실제 가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소재 크기 105, 105, 35로 하고 바닥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돌려 물려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요. 105에 105, 105, 35, 35인데 재료 상단을 1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구 설정에 들어가서 일단은 공구 조건 사용, 블록이 순서 재부여, 프로그램 번호는 0430.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 5mm씩 여유가 되어 5mm가 2.5씩 여유가 되어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3차원을 안 해서 좀 그런데 다음 주부터 3차원을 모델링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작업할 때는 좀 편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2차원 형상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설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바닥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그 표면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윗면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표면 가공에서는 그냥 OK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구는 50짜리 페이스 커터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50짜리 페이스 커터를 가져오겠다. 자, 1번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왕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가공 여유는 0이 되겠고, 깊이 가공은 황삭은 2가 되겠고, 정삭은 1번, 간격은 0.2. 공구 유지 체크.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1, 가공 깊이는 0. 확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치는 거죠. Z 0.2에서 치고 있어요. 제거하고 0.2라고 하는 값은 정삭 여유예요. 그 값은 이제 정삭으로 제거를 할 거고요. 쭉 가면서 0이라고 하는 높이로 맞춰지겠죠. 자, 이게 이제 페이스 커터 작업이에요. 면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1mm를 줬는데 뭐 2mm 주든 3mm 주든 지가 알아서 제거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모의 가공을 해보면 페이스 커터로 윗면을 제거를 하죠. 이렇게 제거하고 빠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스 커터로 윗면을 제거를 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형태가 직선으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내려와서 치고 이 부분에서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직선이 아닌 원호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급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들어갈 때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좀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간격이. 그래서 이 간격을 좀 조절하고 싶으면 어디서 조절하냐면
여기 조건에 보시면은 가로 방향 오버램 접근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접근거리라고 하는 게 지금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 지름의 50%, 즉 25만큼을 띄었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내가 만약에 안 띄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 다 0으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0을 놓으시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얘가 떨어진 밑에서 떨어진 거와 똑같이 지금 공구의 인선 부분이 소재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약간 띄우겠다 그러면 띄우는 양을 주시면 돼요. 띄우는 양을 여기다가 한 10% 정도 주겠다 그러면 한 5 정도가 떨어지고, 끝날 때도 10% 정도 하겠다 그럼 5mm 정도 떨어져서 진입하고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그럼 여기가 수직으로 내려갈 때 약간 5mm 정도 떨어져서 내려가겠죠. 밑날이 안 먹겠죠. 페이스커트하는 측면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옆으로 가면서 한번 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직선 형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조건에서 보시면은 경로 사이의 형태, 여기에 보시면은 고속 스피드 루프라고 하는 것은 원호 형태로 가는 거고요. 선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선형 형태고요. 급속으로 체크하면 G00으로 가는 거예요. 루프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움직일 때 여기에서 원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루프 형태고요. 만약에 여기를 급속으로 하게 되면 G0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 위치에서 G00으로 바로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은 만약에 이 방법을 쓰려면은 약간 더 확장을 시킨 다음에 G00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것은 이 선형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생성. 자, 그래서 이제 선형으로 이동을 하는데 실상 이 선형으로 이동할 때는 좀 빨리 가도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는 절삭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서 좀 빨리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송 속도를 달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송 속도를 나는 여기를 2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실제 절삭할 때는 여기에 있는 절삭 속도를 적용을 하겠지만 절삭하지 않고 경로와 경로 사이를 이동할 때는 2000이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경로와 경로 사이의 피드가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계속해서 바뀌죠. 여기에서 보시면 2000 돼 있죠. 여기에서 다시 2000, 여기서 다시 2000, 이렇게 경로와 경로 사이 피드 값이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작업을 하는데 지금 여러 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한 50%씩 먹고 있네요. 50%, 50%, 50%, 50% 이렇게 먹고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스택 간격을 한 75% 정도 줬네요. 그래서 75%보다 작게 이거 먹는다는 얘기예요. 얘를 최대로 한번 먹여볼까요? 한 90% 정도 먹여보겠습니다. 90% 정도 먹이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변화가 없는 게 경로와 경로가 중심이 타이트하게 지금 외곽에 일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여기 오버랩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랩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딱 가운데가 일치해요. 이 오버랩을 한 5%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5% 정도만 겹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5%가 겹치게 하는 건가? 일단 이렇게 주고요. 재생성을 해보면 5%가 아니고 반대로 95%가 되나 보네요. 95%를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이게 간격이 90이고 그 다음에 접근거리 10, 여기가 간격이 지금 뭐가 안 맞나 본데 한 20으로 해보죠. 20%로 하고
세로 방향 오버랩 튀어나오는 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지나갔을 때 튀어나오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을 얼마까지 줄 거냐 이건데, 이걸 작게 주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작게 해서 한 1mm 정도 주는 걸로 하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최대 스택 간격이 45%로 되어 있는데 45%, 여기를 45%, 45%, 47%? 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재생성 최대한 적게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를, 근데 간격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 같은데, 공구가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 옆으로 갈 때 이 스택 간격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네요. 바닥 왕복 날끝 됐고, 하향 경로간 횟수, 경로 횟수는 끄겠습니다. 경로 횟수 끄고요, 이 간격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아까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보다는 간격이 넓어졌고 경로가 줄었죠. 한번 제거하고 최대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두 번에 하기는 얘가 안 돼요. 이 100이기 때문에, 100보다 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은 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횟수를 체크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횟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얘를 끈 상태에서 최대한 47 범위 내에서 전체 가공 범위가 105가 되니까 105를 50파이 짜리로는 두 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을 해야 되니까 그 세 번으로 작업을 하는데, 오버랩을 2를 줬기 때문에 2%를 줬기 때문에 이 정도가, 즉 1mm 정도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조금 조건을 수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페이스 커터 작업, 모든 작업은 면 작업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 면을 치고 외곽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으로 제거한 그 페이스 커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제거한 면이 기준면, 즉 Z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돌리는데 뭐 체인이 안 잡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체인을 좀 먼저 단도를 좀 해보면,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평면 보기 해서 얘가 이렇게 가서 체인이 넘어가려면은 이 대상이 서로 끊겨 있어야 되겠죠. 끊겨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상의 끝나는 부위에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교차점에서 잘려져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교차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얘와 얘가 또 넘어갈 때도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대상들, 도형들은 교차점을 다 자르겠습니다, 미리. 그러면은 수정에서 자르기,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요,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얘네들 다 잘렸거든요. 그럼 얘가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가 잘리는데 이 부분이 좀 안 잘리는 부분이 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은 수동으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교차점 자르기로 얘와 얘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잘리죠. 여기도 잘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잘렸고 여기도 잘렸고 여기도 잘렸죠. 자, 이 부분도 다 잘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잘렸죠. 자, 그러면은 Shift 버튼을 눌러 보세요. Shift 버튼을 누르고 대상을 찍어 보면, 얘도 지금 대상들이 서로 그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체인이 한꺼번에 안 걸리네요.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윤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화살표가 아래로 생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분명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찍은 위치에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찍은 위치로 화살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체인으로 생성이 되는 인식을 하는데, 그 체인으로 인식되는 그 범위 내에서 가운데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찍었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내가 찍은 포인트로 화살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체인 방향을 역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부위, 빨간색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 빨간색 화살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인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닫혔어요. 닫혔으면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닫혔을 때, 정확하게 닫혔을 때.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형 체인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화살표의 위치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체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스텝, 이동 시작 위치, 얘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작 위치로 옮겨 놓으세요. 나는 여기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그 화살표 위치 시작점을 여기로 옮겨 놓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작점은 닫혀있는 체인에서는 시작점을 바꿀 수 있지만 닫혀있지 않은 체인에서는 시작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닫혀있지 않을 경우에는 양 끝점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처럼 루프 형태, 닫혀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시작점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로 이동을 시키는데 작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게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좌측 보정을 쓸 거니까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공구는 18자리 평행드밀을 하겠습니다. 공구 목록 공구 선택, 거르기, 평행드밀인데 10자리로 하겠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해놓고요. 진입복귀에서는 60%만 주겠습니다. 60에 60. 연결 조건에서는 세로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25까지 제거하면 되거든요. 높이가 25니까. 근데 25에서 1mm 정도를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6까지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입복귀가 한쪽만 먹었네요. 진입복귀 복사해서 빠져나올 때도 60%.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가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중간점에서 시작을 했죠. 다시 조건에서 진입복귀에서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라는 부분을 체크를 끄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등각보기 상태. 깊이 가공은 안 줬어요. 깊이 가공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의 가공에서 자, 윗면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외곽을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측면 가공도 여러분들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측면 깊이 가공이라든지 또는 측면 가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주세요. 정삭으로 주셔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근데 지금 관통 부위가 여기에 있나? 관통 부위. 어차피 뒤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면치 작업을 여기서 줘야 되는데 형상이 지금 관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관통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 이 부분은 지금 파이 30짜리가 관통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미리 하게 되면, 미리 한다 라고 하면은 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를 여기서 관통을 시키죠. 자, 여기 구멍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 보기를 해서 여기를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파이가 좀 크죠. 30이니까 드릴로 뚫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엔드밀 작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실제로 한다면은 지금 공차가 100분의 2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보링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링바가 여러분들 나사바이트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30이라고 하는 치수에서 한번 드릴처럼 한번 쭉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엔드밀을 가지고 보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이것도 지금 경로 공구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원래는 드릴 작업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는 그냥 18짜리로 다 그냥 뚫겠습니다. 8.5짜리 드릴 어차피 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가공 경로 드릴 가공해서 이 센터에다가 8.5짜리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에서 거르기에서 드릴을 선택을 하고요. 8.5짜리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팩 드릴로 하겠다. 팩 값은 2로 하겠다.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R점은 5로 하겠습니다.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0까지 제거를 하고요. 절대로 마이너스 30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작업을 할 건데요. 얘를, 근데 여기다가 체인 추가로 점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체인에 가보면 점이 먼저 선택돼야 되겠네요. 점이 먼저 선택되고 그 다음에 체인 외곽 사이즈가 선택되게 한 상태에서, 공구는 10파이짜리 평엔드밀로 하는데 절삭 조건에서는 표준으로 하는데 측면 가공 여유 다 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황삭에서는 투루 나선형으로 하겠습니다. 투루 나선형을 하면 원형을 작업할 때는 이게 편해요. 그리고 내측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요. 진입 동작은 자동 부여 체크해서 선택 가운데 포인트로 그냥 바로 꽂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삭 작업은 0.5mm 정도를 정삭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 복귀에서는 정삭 간격 0.5니까 얘도 0.5 정도 주고 0.5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이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6까지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가운데로 들어간 다음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삭으로 한 바퀴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정삭으로 도는 거죠. 이게 이제 정삭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황삭을 하고 나서 떠서 정삭으로 가는데 안 뜨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떠야 되는지, 정삭에서 황삭 후 가까운 위치에 정삭 시작, 공구 유지. 이거는 정삭과 정삭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실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네요. 자, 그럼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황삭을 마치고 나서 뜨지 않고 옆으로 바로 가서 정삭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로를 확인해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황삭으로 안에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황삭이 다 끝났을 때 정삭 위치로 가서 정삭으로 돌고 빠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보면 외곽 돌리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바닥에서 할 일은 다 끝날 것 같아요. 바닥에서 할 일은 끝났으니까 면치 작업을 줘야 되겠죠. 못따기 작업.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그냥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번거로우니까 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뒤로 복사를 해서요. 얘하고 같죠. 여기 체인에다가 체인 추가, 얘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공구는 챔퍼밀을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에서 챔퍼밀 10짜리, 근데 수정에 들어가서 날끝은 0.01. 별삭 조건에서는 2D 못따기, 면치값은 0.5. 진입뽑기 끄겠습니다. 연결 조건 제로 상단 0에서 확인. 재생성. 자, 모의 가공. 페이스커터 외곽, 드릴, 포켓, 못따기, 면치 작업. 면치 작업 먹은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면치가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상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저장 위치는 데이터방이 있죠? 여러분들 6버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6버전도 데이터방에다 저장하세요. 바닥 부분이니까 BOT. 자, 그래서 바닥에서 하는 작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STL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STL 파일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등각보기 상태에서, 자, 이동해서 STL 이동을 체크를 하시고요. 6버전은 마이캠 X6 데이터방에 있습니다. 저는 7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형상을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나서 회전시켜야 됩니다.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시고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돌리는 거죠. 자, 돌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증분값으로 y 마이너스 얼마? 25만큼 이동을 시키겠다 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제 윗면을 페이스 커터로 싹 제거해 버리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얘를 저장하겠다. 얘는 TOP로 하겠습니다. TOP.
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반대 방향을 가공을 할 때, 모의 가공할 때 소재를 불러올 때는 7버전에서는 여기에서 소재 영상을 파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탑 형태를. 6버전 같은 경우는 모의 가공 안에 보시면은 왼쪽에 조건 설정에서 파일 열기가 있어요. 거기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작업된 게 이렇게 가 있죠. 이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볼까요? 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쭉 내리니까 그룹도 복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바닥에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름 BOT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TOP로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대상 도형은 레벨이 1번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요. 레벨을 클릭을 해보세요. 왼쪽 마우스로.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레벨인데 1번 레벨에다가 BOT로 하겠습니다. BOT 1번 레벨. 자, 여기에다가 번호에다가 2를 치시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옆에다가는 TOP. 그래서 레벨을 만드는 겁니다. 1번 레벨은 BOT, 2번은 TOP인데 TOP는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해 두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대상 도형을 2번에다가 카피하겠습니다. 다 선택을 하시고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하겠다. 어디로? 2번 레벨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레벨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지금 1번과 2번이 60개로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레벨은 화면에서 끄겠습니다. 화면에서 껐습니다. 끄고 2번 레벨만 화면에 보이게 해 두시고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2번 레벨이 되겠습니다. 1번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얘네들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얘를 아까 여러분들 소재를 180도 돌렸듯이 얘도 돌리겠습니다. 얘는 대칭 이동을 쓰면 돼요. 작업 평면을 일단 평면으로 주시고요. 이동해서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다 대칭 이동을 하겠다. 무엇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밑에 부분을 이동시켜야 되겠네요. 자, 언두가 안 되네요. 다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하고요. 자, 이 형상이 나와야 되겠죠, 평면에서. 그러면 바닥 부분이 이 원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상면에서 해야 될 형상이 되겠고 얘는 그대로 두고요. 1번에 있던 얘를 수정하겠습니다. 레벨을 1번 레벨로 해놓고 2번 레벨은 화면에서 꺼두세요. 꺼두고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페이스 커트는 괜찮고 윤곽도 됐고 팩트릴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 자체 내 얘네들을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겠네요.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겠네. 자, 그럼 1번 레벨 해놓고 얘를 그냥 동일하게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다 엑스표시로 떴는데 지금 1번을 바꿨기 때문에 엑스표시로 떴는데요. 얘만 바꿀 거랬나? 그럼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체인을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체인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활용을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시작점만 좀 바꾸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정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재생성하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 팩드릴 위치, 얘도 도형을 도형점이 그대로 따라갔네요. 그대로 주면 되겠네. 재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 얘 같은 경우도 대상 도형을 보니까 점 체인하고 그대로 갔네요. 얘도 그냥 재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 얘도 동일한가? 얘는 조금 바꿔줘야 되겠네요. 일단은 보정 변경을 해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안되고 역방향 체인으로 해서 얘도 역방향, 그러면은 보정 변경을 해줘야 되겠네요. 보정 변경 이렇게 해서 확인,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을 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 얘를 가지고 모의 가공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형태가 되면 안 되겠네요. 여기에서 사각형 형태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얘를 모의 가공을 해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 위치가 일로 바뀐 거예요. 뒤집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면치 작업을 하고 있죠. 이 형상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할 때 BOT 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그렇죠? 얘 방금 저장한 거를 이동해서 STL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BOTL을 열기를 한 다음에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돌리겠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분으로 이동 Y로 마이너스 25만큼 확인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얘는 TOP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 부분에서 한 건 다 됐고, 여기에서 다시 파일을 불러와서 TOP를 불러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 하나만 모의 가공을 할 때 TOP 형태, 얘가 불러와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구멍이 여기에 뚫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측 부분에 얘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약간 좀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상부 작업을 하는데요. 작업 평면 일단 평면으로 하고, 지금 소재로 되어 있는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제로 설정에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아까 TOP로 저장한 거를 열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색깔이 안 보이는구나. 여기에서 솔리드 영상으로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1차 작업을 하고 지금 이제 상부 작업할 형태예요. 근데 정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Z가 0이 여기인데 제로 상단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제로 상단을 어디로 잡았냐면 1로 잡았거든요. 얘가 1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26만큼 내려갔죠. 그럼 9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제로 상단이 그냥 10으로 하죠. 제로 상단을 10으로 하고 10에서부터 0까지 제거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를 1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거할 때 한 번에
한 8mm 정도를 한 번에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10에서부터 0까지 깊이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깊이 가공 체크했었잖아요. 2mm씩 들어가게 해놓고 재생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재료 영역이 지정이 안 됐다고 뜨는군요. 뭐 일단은 여기 재료 설정에 가서 아까 다시 얘를 사각형 형태로 바꾸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동하는 걸 보면은 그 경로가 위에서부터 제거하는데 처음에 8.04에서 제거를 하네요. 그 다음에 6.8 이렇게 쭉 제거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그래서 Z0까지 제거를 한다. 이렇게. 자, 얘를 한번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소재 영상이 안 불러졌네요. 자, 소재 영상을 TOP를 파일로 불러오고, 자, 모의 가공을 다시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불러와진 상태에서, 불러와졌죠. 이 상태에서 정면 보기로, 자, 이렇게 보면 위에서부터 이제 제거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제거를 해서 0인 위치까지 딱 제거를 하고 나면 이 두께가 정확하게 25라는 치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페이스 커터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상 도형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평면 보기로 해서 이제는 이제 TOP 작업을 하니까 레벨도 두 번째 레벨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표면 가공이 됐고 구멍은 뚫려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이 작업을 한 거를 또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 아까 이 작업을 진행을 다 한 거를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파일에서 저장 눌러서 탑2로 하겠습니다. TOP 2 이제 이 형태에서 이제 경로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TOP 형태를 이제 불러오는 걸로 해서 자, 이 부분은 닫고,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니까 도면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 볼까요? 여기가 13만큼이 제거가 돼야 되네요. 13이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13만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제거를 하는데 경로를 선택할 부분이 얘가 되겠네요. 그쵸? 얘를 가지고 Alt E, 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윤곽 가공 여기에서 얘를 활용을 해보죠.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잡겠습니다. 확인하고요. 다음 조건에서는 공구는 18짜리 평행드밀로 하고 그냥 컴퓨터로 하고 진입복귀는 그냥 이대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3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재생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자,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공구가 들어와서 여기를 쭉 빠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더 주면, 두세 번 더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측면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마저 해보면 여기를 한 네 번 정도 주는 걸로 해볼까요? 7로. 자, 이렇게 했는데 경로가 0 별로네요. 자, 얘가 지금 여기를 제거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경로죠. 그래서 트림 기능을 잠깐 쓰겠습니다. 트림 기능을 쓰기 위해서 직선 그리기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볼까요? 끝에다 그려놓고 얘를 옵셋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안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옵셋 시킬까요? 그냥 옵셋 기능에서 6만큼 얘를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으로. 자, 옵셋을 하고요. 한 상태에서 이 선을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경로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자, 그러면 트림 처리를 하는데, 트림을 쓰는데 어딨니? 얘를 가지고 트림 하겠다. 남겨질 위치는 이 안쪽만 남기겠다. 대상은 얘를 하겠다.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면 이 지점에서 내려와서 제거하고 다시 가서 제거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모의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내려와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제거 작업이 됐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백, 다시 플레이. 내려와서 작업하고 내려와서 작업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부드럽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트림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형상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덮어쓰기. 탑2에다가 계속 덮어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백 하면은 이제 소재 영상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나 보네요. 자, 얘를 모의가공 하게 되면 탑2가 지금 이 영상이 되는 거죠. 전 단계에서 저장한 걸 저장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탑2로 저장하게 되면 하나씩 가공이 돼 나가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요. 이 부분은 블랭크 처리를 하죠. 화면에서 블랭크. 자, Alt E. 자, 이제 제거할 부분이 얘네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형상에서 이 부분을 남겨놓고 제거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가공 경로를 하는데 외곽 부분을 돌리겠다. 그렇게 할까? 네,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기능에서요. 이 부분을 외곽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면 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는데 체인이 지금 안 된다고 뜨는데, 지금 노란 색깔로 선택된 이 체인에서 또다시 어떤 대상을 찍었을 때 그 대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 체인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체인이 끝났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를 찍으려고 그래요. 얘를 클릭을 해서 이 동그라미도 완벽하게 닫힌 형태를 취할 수 있게 해놓고 이 체인도 끝났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다시 얘를 찍어주는데 얘도 닫힌 형태가 완료가 될 때까지 해주고, 이 체인도 끝났다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도 찍어서 이 체인도 끝났다 하고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체인이 4개가 선택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처음 1번 이게 외곽 사이즈 제거해야 될 범위, 그 다음부터는 남겨질 영역 하나 둘 셋, 이게 남겨질 영역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공구는 이걸로 하고, 절삭 조건에서는 표면 가공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황사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죠.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됐고, 정삭 0.5 공구 유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됐고, 진입 뽑기는 아까와 동일하네요.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이 얼마냐면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4. 여기 4로 되어 있네요. 4만큼 제거하겠다. 마이너스 4로 하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검증 표시를 해서 이렇게 가네요. 근데 여기를 더 가공해야 되는데 여기를 가공 못하네요. 그죠? 여기를 확 돌려버리죠. 그냥. 그러려면 조건에서, 절삭 조건에서 얘가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로 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이렇게 하고 해보면 공구가 밖에서 들어와서 안에를 휘집고 다니면서 싹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방금 선택한 남겨질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근데 여기를 굳이 2번을 돌 필요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삭에서 외측 윤곽 정삭 실행을 꺼버리세요. 이걸 끄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여기 한 번만 돌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얘가 내려와서 안에를 싹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남겨질 영역은 이제 한 바퀴만 돌고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물론 윤곽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알아서 삥삥삥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구멍이 사전에 뚫려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도 되겠네. 일로 들어와도 되겠네요. 굳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기가 구멍이 사전에 뚫려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게 해볼까요? 그렇죠. 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인에서 진입점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체인 추가해서 이 점을 진입점으로 하겠다 해서 얘를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을 꺼버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오버랩 접근거리가 있는데, 접근거리를 0으로 한번 줘보죠. 재생성. 얘가 가운데서 들어오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에를 휘짓고 다닌다. 그래서 외곽을 돌리고 돌리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얘를 다시 모의 가공 해보면 가운데로 들어와서 제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 탑2로 저장하겠다. 자, 이제 작업이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까지 작업이 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까지 작업이 됐고요. 현재 위치에서 제거해야 될 부위가 이쪽 부분을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위치에서 지금 여기하고 이 깊이니까 이 깊이가 3만큼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3mm로 얘를 제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3이고 이쪽도 3인 것 같아요. 얘도 3이고, 그죠? 이 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에다가 3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7인 위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해서 여기를 한번 작업을 해보죠.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닫힌 형태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이게 R이 얼마인가? R이 4니까 88짜리 써야 되겠네. R이 4짜리가 있어서 일단 8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목록 공구 선택해서 8짜리 평행드미를 이 6짜리가 우리 있을 건데 6으로 할까? 어차피 쓸 거니까 6으로 하죠, 그냥. 자, 6파이짜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조건에서는 여기를 표준 일반적인 가공 형태로 하겠다 해주시고, 황삭에서는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은 0.5mm 정도를 정삭을 주겠다 해주시고, 외측 윤곽 정삭 실행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입복귀는 이 값만큼 0.3으로 돼 있어. 얘가 0. 여기도 3으로 할까요? 0.3으로.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4,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가공을 하는데 공구가 그냥 수직으로 꽂았죠. 지금 형태를 보면 작업하는 거 보면 여기서 들어갔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파고 이제 황삭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돌고 빠진다 이건데, 헬리컬로 진입을 해볼까요? 절삭 진입 동작에서 헬릭스로 진입하는데 10에서 45% 정도를 하겠다. XY 유지 간격은 0.2 정도만 하겠다 하고, Z는 1, 진입 각도는 이거 하는 걸로 하고요. 확인,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서부터 삥삥삥 도네요. 돌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건데, 괜찮네요. 이렇게 해도. 그쵸? 여기 해서 정삭으로 한번 제거하겠다 이거죠.
약간 틀어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원형으로 삥삥삥삥 돌고 안에를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빠져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사. 정사도 그냥 옆으로 바로 갈까요? 그러면은 조건에서 정사 갈 때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그래서 얘가 황삭을 끝내놓고 바로 정삭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끝나는 걸로.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안에를 돌고 정삭 작업하고 빠진다라는 거죠. 얘를 평면 보기를 해보면 되겠고, 홀다가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예, 정확하게 이 대상 도형과 일치해서 가공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얘도 저장하겠습니다. 탑2에다가 저장.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7까지 작업을 했는데 EV의 깊이는 GP 값이 지금 여기 이 지점인데 4가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11까지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EV만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작업을 할 건데요. 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그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 얘로 잡겠습니다. 이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조건에서는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11까지 얘도 그냥 확인해 볼까요? 확인, 재생성.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삥 돌면서 들어가서 안에를 돌고 빠지겠다. 끝.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안 될 거 없죠? 안 될 거 있나?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EV를 들어가서 판다라는 얘기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쵸? 평면에서 보게 되면 대상 도형과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치해서 가공이 됐죠. 이렇게. 얘도 저장. 자, 그럼 이 부분은 됐다고 보고 여기 부위의 높이 값이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7 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이고 얘는 마이너스 11.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7로 이 부위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로 제거해야 될 부위가 지금 얘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도형이. 그 다음 얘도 참고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얘도 필요할 것 같네요. Alt E.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작업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작업하겠다.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는데 2D 작업을 하겠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작업을 하겠다. 측면 가공은 횟수를 한 10번 정도 줄까요? 10번? 그 다음에 간격은 5mm씩 10번 정도 주면은 다 제거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은 얼추 제거가 되겠는데, 약간 이 영역을 좀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진입복귀에 보시면은 확장이라는 게 있죠. 시작과 끝을 확장하겠다 해 두시고 재생성을 다시 하시면 이렇게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제거를 해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좀 더 빼겠습니다. 얘를 100%, 110%? 110% 정도 재생성 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됐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위는 필요 없는 부위들은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60%, 끝날 때는 이대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들어갈 때 어차피 트림으로 잘라버릴 거니까 들어갈 때는 좀 얘를 60%를 하죠. 60%를 하고, 아니지, 여기가 나갈 때죠. 110%고 얘가 60%. 이 들어갈 때는 좀 맞춰주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옵셋 기능에서 지금 얘를 6 정도 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 직선을 가지고 트림을 하는데, 직선에서 연속선 그리기로 얘를 아예 닫아버리죠. 이 부위는 필요 없는 경로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지워버리겠다 하시면 되겠죠. 가공 경로에서 트림, 얘를 가지고 트림을 하는데 남겨질 영역이 이제는 바깥입니다. 바깥 부분을 남기겠다. 대상은 얘를. 그러면 이 부분만 남겠다라는 거죠. 얘는 블랭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다시 필요한 부분만 싹싹싹싹 제거해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에서 제거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뭐 측면 정삭이 필요하면 측면 정삭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여기를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부위가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 부위가 뒤편에서 할 때 가공 깊이를 여기까지만 주면 되겠네. 감안을 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원래 깊이에서 마이너스 7 정도를 빼서 작업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계속해서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기가 지금 반복돼서 작업이 대차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뒤편에서 바닥을 할 때 구멍 작업을 좀
깊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절을. 그래서 좀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됐죠. 네, 됐습니다. 자, Alt E. 자, 이제 제거해야 될 부위를 여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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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lt E. 자, 이 부위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가운데가 지금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얘를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측정해서 두 점 간 거리로 16이네요. 그럼 10파이짜리가 지나가면 여기는 다 가공이 되겠네요. 그냥 10파이짜리는 돌리고 말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는데 진입뽑기는 뭐 확장을 좀 쓰죠. 60% 정도만 써도 될 것 같고요. 측면 가공은 일단은 배제하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재료 상단은 마이너스 7,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했는데 미적삭된 부위가 남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경로 확인을 해보면 들어가서 돌고 뭐 안 남네.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얘를 모의 가공 해보면 들어가서 돌고 빠진다 되겠죠. 이렇게 이 부위를 제거를 하셔도 되겠죠. 물론 뭐 측면 가공을 쳐도 되겠고. 자, 얘를 저장.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위는 이 부위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높이 값은 동일한 면이니까 여기네요. 마이너스 11까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빠지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얘네들이 필요하겠죠. 얘네들이 필요한데 얘만 있어도 되나? 네, Alt E. 자,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Alt T.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인데 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를 그대로 활용. 뒤로 복사.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 얘로 바꿔주고 확인.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1 동일하고, 진입뽑기에서는 동일하고 확인. 재생성. 얘가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은 뭐 제거되겠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제거하고 빠진다. 근데 이 부분에 약간 미절삭된 부분이 남겠네요. Alt E.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도 약간 남고 여기도 남고 이렇게 되는데 뭐 두 번 돌리죠. 그냥 측면 가공해서 간격을 한 2 정도 줘볼까요? 2 정도 주고
돌려볼까요? 재생성. 뭐야 이건? 이게 아니지. 횟수를 2번, 간격을 2를 2번. 재생성. 여기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돌고 이렇게 하면 뭐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내려와서 제거하고 또 한번 제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얘를 저장. 자, 여기 M10이라고 하는 탭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드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센터를 찍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드릴로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어차피 센터들 썼으니까 센터 찍고 하죠.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하나, 둘. 공구는 챔퍼밀. 얘를 가지고 하는데 얘는 드릴 사이클.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 정도, 336 하겠다. 재료 상단은 0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센터 찍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8.5짜리 드릴. 공구는 8.5짜리 드릴 가지고 하는데 팩드릴로 이만큼. 가공 깊이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재생성.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센터로 찍고 드릴로 관통 알겠죠? 여기도 면치가 필요한, 관통이 아닌데, 그러게 이게 지금 관통이 아니죠. 깊이가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이 12니까 그 약간 좀 더 준다라고 했을 때 15나 6 정도, 뭐 17 정도 주겠습니다. 17이면 너무 급나? 뭐 17 정도 주는 걸로 수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얘를 마이너스 17, 5 정도 더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모의 가공을 다시 해보면 센터로 찍고 그 다음 드릴로 17까지 드릴 작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 자체는 10으로 그렸기 때문에 지금 8.5로 드릴 작업을 했고 탭 작업으로 할 그 나사선의 부분이 미절삭된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면치 작업을 전체적으로 주고 마지막으로 탭 작업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면치를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우선 뭐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우고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지금 Z가 0인 위치인데 얘는 면치가 좀 크네요. 얘 같은 경우는 면치가 C가 한 1 정도 되네요. 얘는 좀 따로 면치를 줘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대략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5씩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가공 경로 윤곽 줄 때 빨간색 그 화살표 있는 데를 찍어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다시 얘를 클릭을 해서 방향을 체크를 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작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보정 방향이 바깥으로 와야 되니까 일단은 얘를 역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 변경을 해서 이 형태가 돼야 되겠죠. 시작 위치를 여기다가 옮겨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뒤로 이동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고 빠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체인 잡는 거 중요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는 챔퍼밀로 하는데 2D 못따기 면치값은 1로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진입뽑기 부분에서는 그냥 끄겠습니다. 진입뽑기는 측면 가공도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공구가 EV를 C를 1로 만들고 빠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1 작업이 됐어요.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하겠습니다. 자, Z가 0인 부위가 얘도 Z가 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복사, 체인을 오른쪽 마우스 전체 다시 체인을 얘로 잡아야 되겠죠. 얘 하나 잡고 종료 누르시고 얘 잡고 확인하시고 조건에 들어가서 C 값을 0.5로 하겠습니다. 재생성. 근데 여기 M10짜리 탭이 들어가는 부위도 같이 선택을 하죠. 체인 추가. 여기와 여기도 추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탭이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면치 작업 해야 될 부분을 다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Z0에서 면치 주는 것은 했고요. Z-4에서 주는 부위를 해 보겠습니다. Z-4면은 얘가 해당이 되겠네요. 얘하고 여기도 해당이 되겠고 이 부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럼 얘 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뒤로 복사를 하고 체인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전체 다시 체인 단일이 아니고 일단은 얘를 못따기를 EV만 살짝 줘보죠. 얘를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체인 종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계속 찍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못 나가겠네요. 체인 종료
다음에 이 부위도 이렇게 가서, 근데 진입할 때 진입할 때와 복귀할 때와 조건들이 약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 따로따로 줘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전체 삭제하고요,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위를 따로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얘만 단독으로 선택을 해서 가공 깊이가 지금 0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4로 주고, C값은 0.5로 하고, 진입복귀에서는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소하는 걸로 하고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했을 때 가공이 되는지 한번 보면, 자, 이 부위를 이제 면치를 줄 건데, 면치를 줄 때 충돌이 나네요. 이렇게 지금 60%를 축소를 했는데, 이게 원호에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에서 60%를 한 100%로 바꿔보겠습니다. 재생성 모의 가공 다시 해보면, 일단은 이제 공구가 내려갈 때 부딪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얘를 최대한 면치를 주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조건에서 이게 이제 10파이짜리니까 얘를 4까지 내리고요. 작업을 하시면 진입복귀에서 얘를 한 5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얘가 일단 내려갈 때 부딪히는지를 보면 안 부딪히고 있죠. 그리고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면치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위를 최대한 면치를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위는 면치 작업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Z-4에서 주는 부분인데, 얘도 시작할 때 이거하고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하고 이 단이 지금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이 줬다가는 이 부위에서 밑에 바닥에 상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조건들을 좀 다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줘보겠습니다. 자, 얘를 뒤로 복사를 하고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체인을 잡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려고 그래요. 다음 조건에서는 얘는 4를 하게 되면 밑에가 상처가 나니까 2.5 정도를 주는 걸로 하고요. 진입 동작에서는 5 정도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한 6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4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들어갈 때 부딪히니까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나올 때는 괜찮네요. 나오는 부위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부분은 약간 좀 더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에서 진입할 때만 얘를 한 7 정도로 주고요. 다시 재생성한 다음에 경로를 봤을 때 그래도 얘가 먹네요. 그러면은 얘를 9 정도. 9도 약간 먹네요. 그러면 10으로 하죠. 10으로 해서 재생성 면 여기서 약간 떨어지면서 들어가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끝났을 때는 여기에서 끝났는데, 끝날 때는 약간 더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를 또 하나 카피를 해서 뒤로 복사, 대상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 얘로 체인을 잡고, 자, 조건에서는 진입할 때는 6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나올 때는 확장으로 60%를 주겠습니다. 확장을 줄 필요는 굳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얘는 끄겠습니다. 그럼 진입할 때만 축소를 하고요. 확인, 재생성. 자, 얘가 경로를 보면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갈 때 여기서 끝난다. 뭐 좀 더 좀 확장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쪽까지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죠. 그러면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해서, 그러면은 끝날 때도 지금 아까 얘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되니까 조건이 둘 다 축소인데 끝날 때는 10 정도가 축소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시작할 때는 이렇고 끝날 때 이렇게 해서 부딪히지 않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못따기 부분을 한꺼번에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됐고, Z-4에서 안된 부위가 여기가 안 돼 있네요. 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쭉 돌리면 되는 거니까. 자, 뒤로 복사, 체인, 전체 다시 체인 잡아주고, 뭐 시작 위치를 여기로 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시작점을 앞으로 옮겨서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조건은 진입 복귀를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못따기 작업을 하면 자, 저 부위가 면치 작업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바닥 부분이 다네요. 이게 바닥이 높이 차이가 지금 3인데 약간 정밀도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가 단위 지금 3, 2.5 정도 내린 것 같은데 안 닿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끝부분이 살짝 다네요. 얘가 왜 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Z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면 딱 일치하네요. 얘를 조건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2.5에다가 0.5니까 마이너스 7 맞네요. 얘를 2.5가 아니라 2 정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Alt T. 지금 얘를 작업을 할 때도 마이너스 7에서 움직이고 있죠. 마이너스 7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얘도 2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2로 수정을 하고 재생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여기 안 부딪히고요. 여기도 부딪히진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EV를 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7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냥 윤곽가공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공구는 챔퍼밀로 하는데 면치는 0.5 이게 높이 차이가 3 여기가 4가 나니까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연결 조건 진입복귀에서는 축소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7에서 아니 4 3 마이너스 7이 맞죠? 마이너스 7에서 작업하는 걸로. 자, 얘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경로를 확인해 보면 여유가 좀 많이 없네요.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서 쭉 하고 그냥 빠지는 식으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게 마이너스 7인 부위가 여기도 마이너스 7인 부위가 되겠네요. 이 부위도 마이너스 7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곽가공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로 해서 못따기 작업을 하는데 진입복귀에서 처음엔 축소하고 끝날 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고, 시작할 때 보면은 부딪히네요. 끝날 때는 뭐 어차피 가는 거니까 시작할 때를 약간 축소를 더 주겠습니다. 7 정도 주고 부딪히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작업하고 얘가 여기까지 그냥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체인을 다시 여기에서부터 돌아서 1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건이 양쪽 다 축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처음 여기서 시작을 하고 돌고 여기서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돌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부위가 여기가 남았네요. 이 부위를 여기까지 제거하면 되겠네요. 윤곽가공 기능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못따기를 하는데 진입복귀에서 진입할 때는 필요 없고 복귀할 때만 축소를 60% 정도 하면 되겠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부위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끝난 부분은 괜찮은데 들어갈 때 굳이 여기를 선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찍히네요. 선택 취소하고 부분 체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선택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EV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면치가 여기도 면치가 좀 하는데 상당히 작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도 면치를 줘야 되겠죠. 그럼 EV를 먼저 해보죠.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단일로 찍죠. 여기 하나, 공구는 챔퍼 밀러에서 0. 여기는 많이 줘도 되니까 한 4 정도 내리는 걸로 하고, 진입복귀에서는 축소를 한 1mm 정도를 줘 보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1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부딪히네요. 얘를 이 정도를 축소를 하고, 그래도 그러네. 5 정도 축소하겠습니다. 좀 아슬아슬한데요. 6 정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얘도 그냥 체인 추가로 해서 여기 주고, 이쪽 부분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좀 더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위는 Z가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윤곽 가공으로 해서 얘만 단일로 선택을 하고, 공구 됐고 절삭도 됐고, 진입복귀가 얘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3. 자, 경로를 봤을 때 빠지는 건데 약간 더 줄여야 되겠네요. 여기를 7 정도. 일단은 부딪히지 않고 빠지겠죠. 자, 못따기 기능들만 한번 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흔적으로 약간씩 찍었어요. 여기도 찍었고요. 여기도 먹었는데, 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의 가공을 통해서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최대한 못따기를 좀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탭 작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하죠. 탭 작업은 기존의 얘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뒤로 복사,
조건에서 공구는 M10짜리 탭, 목록에서 RH10, 이송 속도를 500, 500은 안돼, 600, 600에 400이네요. 그러면 얘 속성에 들어가서 600에 400, 600에 400으로 하겠다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리지드 태핑 사이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2까지 하는데 마이너스 13까지 하는 걸로 하죠. 이건 공고에 따라 틀려지니까 체크하면서 하시고요. 더 줄까? 마이너스 15? 15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13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 재생성.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탭까지 끝내고 이렇게 작업이 마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못따기 작업이 좀 많은데 조건들이 좀 다양하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이게 얘 탑 위에서 해야 되는 얘만 선택을 해서 G코드를 일단은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 경로가 생성이 됐고요. NC 기능에서 피드레이트 조절을 하는데, 물론 제가 깊이 가공을 안 줬기 때문에 좀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한 200 정도를 피드로 주고 2000 정도를 주고 최대로 확장을 해서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가공 시간은 12분이 나오는 걸로, 6분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깊이 가공을 주지 않고 했으니까 감안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피드레이트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플라스틱이니까 한 2000 정도까지 한번 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도 3000까지 올려 보세요. 그래서 회전수 3000에 피드 값은 2000 정도 갈 수 있게, 1526이 있네. 얘는 왜 안 올라갔지? 피드레이트 조절 최대값, 여기를 새로운 피드레이트 500%, 최대값은 2000, 500%, 1000%? 더 이상은 안 올라가네. 500%로 해서 확인. 네, 다 2000으로 바뀌었죠. 다시 통계 자료 4분으로 떨어지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마캠에서 피드나 회전수를 잘못 주었을 경우에 그 심코상에서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